7월 31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7월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도 플러스권, 양시장 나란히 플러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7월 막바지에 한 차례 출렁거림이 강했었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이틀 동안 급락했다가 또 이틀 동안 급등해가지고 제자리까지 금세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우리 증시 강한 면모 오늘 장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 보고 또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먼저 보시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좋은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지수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현지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니케이 225 지수는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도 또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1% 넘게 올랐네요. 1.26% 상승하면서 33,000엔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갭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제한된 변동성 내에서 고점 부근의 횡보를 보여줬던 일본 증시 오늘장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한중일 가운데 오늘 가장 관심이 좀 집중됐는데요. 중국의 PMI 지수 두 가지 나왔습니다. 중국 개장과 맞물리면서 제조업 PMI 발표됐는데 49.3입니다. 기준선 50선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약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1.5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은 넘어섰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평가는 지금 경제 상황 이래서는 안 된다. 빨리 부양책 내놔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소비 진작과 관련된 부양책은 이미 나왔었고요. 부동산 이 진작책이 좀 나올 거다.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은 기대가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날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강박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것보다 더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 0.36% 오름세 나타내면서 3,287.6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 넘어가겠습니다. 0.64%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우리 증시까지 모두 다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원 40전의 하락이네요. 그래서 1274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BOJ 쪽에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었죠. 기존과 다른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이렇게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 거래일 동안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지난주에 맞이했던 충격의 여파가 생각보다 빨리 아물고 있습니다. 전거래 일에 이어서 오늘장도 크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사흘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93%를 올렸고요. 포인트로는 24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632.5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고점이 장 초반에 2639포인트, 저점이 2622포인트 정도였죠. 크게 움직이지 않고서 전체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래소였습니다. 263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계속 움직여졌고요. 결국은 263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좀 매수가 돋보이는 흐름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장 후반에 기관의 매도폭이 좀 줄어드는 흐름, 기관이 좀 사들이는 흐름이 장 막판에 더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개인은 3,40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3,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 일단 9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올랐던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의료 정밀이 가장 강했습니다. 4.16%. 이 정도면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의료 정밀업 쪽이 요새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단 키트주들이 활약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 종목인 ST 바이오센서의 급등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료 정밀이 4% 넘게 올랐고 화학이 3.75% 상승이었습니다. 2차 전지의 강세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유통업종 3.48% 상승이었고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업종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흐름, 업종 지수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내렸던 업종이 몇 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수 창고 업종 이쪽이 0.87% 내리는 모습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전기가스 0.36% 그리고 의약과 전기전자, 통신까지도 떨어졌지만 이쪽에서는 0.1에서 2%대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주 막판에 활약을 펼쳤던 이 반도체 좀 쉬어갑니다. 특히나 급등세를 보였었던 하이닉스 이쪽의 낙폭이 조금 더 뚜렷했죠. 삼성전자는 1% 내려갔습니다. 다시 6만전자로 간대요. 69,8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3.5%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틀 만에 10% 넘게 솟구쳤으니까요. 낙폭 이 정도면 아주 급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59% 내리면서 123,4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2차 전지가 다시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부터 급등세 연출이 됐죠. 보시다시피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3.32% 상승으로 56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 여전히 좀 강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다시피도 포스코 홀딩스가 3.72% 거의 4%를 올렸죠. 64만 2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도 3% 넘게 올렸습니다. 종가는 52만 7천 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좀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0.3% 올리는 데 그쳤고요. 66만 5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오늘장 특징적인 건 이 네이버의 반등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후실 쪽에다가 하이퍼클로바엑스라는 이 AI 관련된 기대감으로 모처럼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이버 보시면요. 전장 대비 7.58% 아주 크게 올렸죠. 종가 22만 7천 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정도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이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셀트리온 거의 2% 올렸습니다. 14만 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강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철강주들 요새 들어서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최근 이 중국 시장에서 철강 선물 가격도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철강 소비량 하반기부터는 회복을 해서 내년부터는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철강주들의 주가도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선두 자리에 섰던 건 동국제강이었습니다. 적당히 올라간 정도도 아니죠. 상한가까지 솟구쳤습니다. 12,92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와 함께 동국제강 그룹주들 CM과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대우 AL 18% 급등 마감이 됐고요. 고려제강 같은 종목도 15%대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철강주들이 모두 다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오른 종목들, 급등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스텔리온 같은 종목도 역시 6% 오르면서 75,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들 여전히 좀 살아 있으니까요. 역시나 아직도 급등 종목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모아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 먼저 두산그룹의 지주사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보시면요, 이 호실적과 함께 이 다름이 아니라 전기차 소재죠. PFC 관련된 수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로 엮이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려놨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도 상당히 강하게 거래를 마쳤죠. 전장 대비 21% 올리면서 10만 6,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 SK온을 품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죠. 얼마 전에 연속적인 급등세 이후에 잠깐 쉬나 싶다가 오늘장 다시 솟구쳤습니다. 전장 대비 13.98%
거의 14% 크게 올렸습니다. 21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한몫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밖에 설비 투자 결정 소식 부각된 금양 또 갔습니다. 18% 급등세. 금양의 무서운 상승 기세는 잘 멈추지가 않습니다. 15만 9,100원까지 도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 LS 그룹주들의 주가 급등세가 화제가 됐었죠. 그중에서도 LS 오늘장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7% 올렸습니다. 12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로 부각되는 종목이죠. STX 10%대 올리면서 13,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무브넥스 2차전지가 아니라 이 전기차 쪽으로 크게 좀 확장을 해보시면 한국무브넥스 같은 부품주들도 볼 수가 있겠죠.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무려 21% 급등하면서 5,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올랐는데 급등으로 거래를 또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2.43%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22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오늘장 종가는 935.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오늘장 흐름 단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후반에 938포인트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밀리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아주 강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다 파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달라졌죠. 후반 들어 개인의 매수폭 상당히 줄었습니다. 매도세가 강해졌고요. 기관이 사들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은 겨우 12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기관은 매수세가 좀 더 뚜렷하게 들어오면서 594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470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심플하게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2차전지 쪽으로 저력이 상당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했고요. 이제는 LNF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 2.82% 상승이었고요. 41만 9천 원의 장을 마쳤죠. 그런데 특히나 에코프로의 매수세가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9.33%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금 120만 원 위까지 순식간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LNF도 보시면 오늘 장중 거의 10%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요. 그래도 8% 가까이 급등하면서 25만 7,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이쪽도 또 급등을 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총순위로 제치게 되는 흐름까지 확인이 됐죠. 포스코 DX는 12% 상승하면서 34,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 이 WCP도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상으로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WCP가 요즘에 한번 휘청이다가 다시금 크게 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CP 확인해 보시면 전장 대비 9% 넘게 올렸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고점을 더 높이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전장 대비 9.28% 올리면서 8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는 바이오에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역시 상승이 나와줬고요. 반도체 쪽 확인해 보실까요? HP, SP 이쪽은 뚜렷이 또 올랐습니다. 올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3.76% 올렸고요. 다만 아쉬운 건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3.76% 그래도 오르면서 37,25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는 아래쪽에 카카오 게임즈 모처럼 이쪽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신작 출시 소식 속에서도 부진한 모습이었다가 오늘장에서는 이런 모습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5.35% 올렸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31,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AI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오늘장 화제를 모았던 네이버의 주가 강세, 그 이유가 바로 8월 24일에 공개된다고 하는 초거대 인공지능이죠. 하이퍼클로바 X 덕분이었습니다. 네이버가 다양한 기업들과 AI 파트너십을 맺고 생태계 확장에 나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기대감과 함께 AI 관련주들의 훈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관련주들 하나씩 보시면요. 자, 먼저 그 중에서도 알체라 요즘 기세 상당히 좋죠. 상한가까지 결국 도달했습니다. 14,240
3,9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솔트룩스도 20% 이상 끌어올리면서 37,000원 단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유비온 윗골이 좀 달았지만 그래도 13%대 급등 마감이 됐죠. 종가는 1,842원이었고요. 셀바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 나란히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마음 AI 8%,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8%대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이 밖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6% 올리면서 22,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을 일부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진단키트주들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단키트주, 먼저 거래소의 SA바이오센서가 오늘장 16%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000원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시젠도 8%대 또 올랐습니다. 23,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휴마시스 이런 종목이라든지 수젠텍 같이 진단키트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또 호재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를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죠. 자, 먼저 파로스아이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대웅바이오와 고형암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으로 상한가까지 솟구치는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14,5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젠큐릭스, 이 종목은 바이든 행정부의 암정부 프로젝트죠. 캔서 문시앗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마찬가지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기기인 LNK 바이오 18%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죠. 7,54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마지막으로 요새 화제가 되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입니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모든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내 연구진이 이를 개발했다라는 논문이 화제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를 끊었던 게 서남이었죠. 오늘장도 14% 급등하면서 정확히 5,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다른 종목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오늘 또 특히 부각됐던 건 덕성이었습니다. 17% 급등하면서 4,420원까지 솟구쳤고 우선주도 부각이 됐습니다. 이 밖에 모비스가 9% 그리고 원익 P&E도 이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네요. 5.27% 오르면서 8,3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